오늘의 전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조승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 부위원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포한 보이콧을 한다는 것은 더 저질 방탄이다. 최근에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의 설전이 독해지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요즘 한동훈 하는 짓을 보면 걱정이 좀 되시죠? 저것이 저러다가 정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그러면 별 수 없이 표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며칠간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한동훈의 저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겠죠? 민주당에서 저를 저거 이거 이렇게 지칭하면서 저것이 저러다가 체포 동의하는 간악한 짓이니까 방탄으로 막아내겠다. 이런 다 퇴장해버려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저는 민주당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4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대표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저질 방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로 특권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민영배 의원이 꺼내든 이른바 퇴장 카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것은 더 저질 방탄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영배 의원의 발언을 제가 들으면서 와, 민영배 의원이 저는 친명의원인 줄 알았는데 친명이 아니라 반명의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뜻을 거스르는 발언이거든요. 어떤 저 발언은 그런가요? 이재명 대표가 6월 19일 날 국민들 앞에서 또 여당 의원들 앞에서 못을 박았어요. 어떻게 못을 박았냐면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불체포 권리가 헌법 44조에 따르면 회기 중에 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동의 없이 체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기 중에 오는 지금 구속영장과 관련된 체포 동의안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가결시키겠다는 뜻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불체포 특권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말은. 그런데 지금 민영배 의원은 그게 아니고 회기 중에 할 것 같으니까 지금 회기 중에 한다고 한다면 보이콧을 하자. 이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높으신 뜻을 지금 거스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회기 중에 하라라고 또 최근에 이야기하고 회기 중이 아니라 이제 회기가 없는 그런 공간에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앞에 하신 말씀이랑 또 배치된다. 불체포 권리를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기 중에 오는 그런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가 아니라 가결시켜서라도 당당히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민영배 의원의 말을 옮기자면 고심을 많이 해서 생각해낸 방법인데 우리가 투표 시작하면 그냥 나와버리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모이고 있는 건가요? 공감대라기보다는 저 자리가 이제 당원들 앞에서 의원이 나와서 특히 그 당원들이 어떤 당원들이냐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런 보복성, 탄압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당원들 앞에서 이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당원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당원들이 정서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저런 단어가 나온 거지 저게 실질적으로 저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거부하겠다. 이게 이제 민영배 의원의 개인적 차원에서 저 자리의 분위기에 휩싸여
차여서 나온 말이지 구체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방탄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방탄정당이라는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발언이 또 여론과 이렇게 여론의 반응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하겠죠. 근데 이게 반응이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제 보셨는데 실제로 지금 퇴장하겠다는 민영배 의원 말도 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부결표 던지겠다고 명시를 한 상황이어서 이른바 뭐 친명 쪽에서는 이미 부결을 가정하고 시나리오 짜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의 눈초리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원 당규에 정당한 이유라고 이 포괄적인 어떤 표현을 썼죠. 그러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른 건데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가결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친명의 입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중간에 나가건 아니면 부결시키건 부결 어떤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명이 어떻게 행동에 나섰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불가능하다. 도리어 지금까지의 비판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 처음부터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안 나가면 아예 본회의가 성립이 안 되니까 처음엔 나갔다가 이제 의사봉을 두르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다 나오겠다는 건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생생하게 생중계를 볼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박찬대 의원 쪽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쪽보다는 박찬대 의원 쪽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거스르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예. 저는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내놓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에 비추어 봐서는 예. 당연히 이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그렇게 뜻을 밝혔으므로 예. 여러분들은 나의 뜻에 맞추어서 표결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해지는 것이거든요. 당당히 영장실질심사에 맞서겠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뜻을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천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뭐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최근에 발언이 상당히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발언을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이번에 한동훈 하는 짓을 보면 걱정된다. 저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것이 저러다가 회기 중 영장 청구하려고 그러는가라고 발언을 했고요. 지난달에는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맞나? 정신 나갔네. 이런 발언을 추후에 수정하긴 했지만 저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저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좀 흥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격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항상 그러면 국민들은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것이란 표현 이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이죠. 한동훈 장관이 어저께 국회 출입하면서 항상 백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어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걸 아주 즐기고 있는 것 예. 같은데 어제 한 얘기를 보면 민주당이 저러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뻥친다는 단어도 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은 계속 야당을 어떤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이재명 대표를 명예훼손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한동훈 장관이 계속 그런 화법을 예. 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러는 거는 괜찮고 자기한테 당하는 거는 어제 상임위장에서 발끈하면서 그때 따박따박 다 받아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면은 예. 이제 민주당 의원들 또 민주당 당원들은 좀 얄밉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아무래도 저런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얘기하다 보면 얄밉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런 부적절한 단어는 예. 안 쓰는 게 예. 좋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 민영배 의원 단어 선정도 부적절하지만 한동훈 장관도 더하죠. 너무 얄밉다, 더하다, 예, 더하다 더하죠. 이렇게 이제 예. 평가를 해주신 건데 이재명 대표가 현 정권을 국폭 정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폭 정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러한 국가 폭력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검찰이 이 정치 검찰화 돼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수사를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지금 8월 회기에 분명히 우리가 방탄 굽지 않을 테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 여당과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이렇게 정치에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폭력이라고 그랬나요?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국폭 정권이라는 말에 한동훈 장관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또 응수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일단 법무부 장관은 국가에 주어진 권력,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주무부처의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라도 국가에게 국민이 주어준 그런 공권력이 정당성이 없다, 폭력이다라고 표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책임 있는 장관은 법무부 장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로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경우 국민들은 아마도 검찰이나 혹은 경찰이 하는 공권력을 앞으로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적인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선을 확실하게 긋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예. 저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 최소한 아까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양비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언어의 어떤 사용이 아름답지 못하고 또 예. 품위를 잃어가는 것 뭐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죠? 유호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을 하고 또 지금 한동훈 장관이 답변했을 때 굉장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안건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휘 하나 그렇게 이 품격을 잃은 어휘도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양쪽이 의견을 교환하면서도 양쪽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말꼬리 잡는 것에 불과한 그런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지 실질적으로 법무부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실질적인 어떤 국책 또는 국정 과정 예.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질문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작용 반작용, 작용이 아름다우면 예. 거기에 나온 이 아웃풋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다른 것이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긴 했습니다. 내가 8월 회기에 우리가 방탄국회 안 할 테니까 좀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당과 검찰이 지금 정치 공작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그 전에 한동훈 장관 발언에 대해서 하나를 꼭 짚지 예.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본인이 이재명 대표한테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해보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선택한 분들한테 폭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영화 방법에서처럼 주술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형법 총론에 인과관계가 나옵니다. 범죄 행위하고 결과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나와 있고 그거를 위해서 평생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주술적인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이 민주당에 대한 모욕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예. 이런 행위를 자꾸 하면서 지금 뭐 민주당이 뭘 자기를 모욕한다, 뭐 말꼬리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똑같은 그러니까 가는 말이 안 고우니까 오는 말도 안 고운 이런 거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불체포 특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행태가 그렇다는 거죠. 검찰이 수사 관행이 너무 잘못된 거죠. 지금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때문에 잔혹한 사냥하듯이 덫을 놓고 몰아가는 이런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고 그분들 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검찰이 날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의 유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이 고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기득권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민주당을 적으로 만들고 그걸 저항하는 방식으로 이 수사를 활용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수사를 할 거면 조용히 수사를 해가지고 법원에 뭐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건데 계속 이 반탕정국을 망들어가지고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 씌우는 거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물론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회기를 연장했다든지 이런 건 잘못했지만은 검찰도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민주당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게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금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회기를 계속 연장하더니 이제 와서 회기가 아닐 때 하라는 건 또 무슨 의도냐, 뭘 피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좀 전에 발언이 좀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방탄을 안 할 테니까 회기가 열리지 않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 지금 영장을 청구해라 이건데,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방탄이 자동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열리지 않을 때는 영장 심사를 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장 실질심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회기 중에만 국회의원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지 회기가 아닐 때는 일반 국민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방탄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또 저도 유서를 뭐 이렇게 인용을 하면 이재명 대표 정치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글귀도 있습니다. 되게 섭섭해하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선거법 관련해서 모른다라는 발언 때문에 대부분의 거기에 유족들이 지금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관련된 어떤 그런 사건들과 관련된 분들이고 최소한 거기서 자신과 함께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는 이 모든 어떤 일에 대한 그 자신의 인지 여부라든지 이런 태도들에 관한 어떤 지금 지적이 아니었나 싶고요. 두 분 다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정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돼요. 답변을 지우고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 직접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응?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대한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는 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짓거리다. 지금 비속어면은 여기에 비속어라고 나오겠죠. 네, 어제 법사위 공방에서 깐족거리다, 갑질한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최강욱 의원은 깐족거리다가 사전적으로 비속어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비속어가 아니면 이렇게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떠한 말도 쓸 수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읽혀지는데요.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심기 내지는 기분을 현저하게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용어 사용도 저는 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최강욱 의원이 표현했던 그 국어 사전에서의 정의도 이렇습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들러붙어서 계속 짓거리다. 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대로 한번 해보죠. 왜 이렇게 짓거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시쳇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비속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지금 바람직한 용어일까요? 그러니까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도가 먼저 잘못된 겁니까? 용어 선택이 먼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용어 선택도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최강욱 의원께서도 좀 감정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도발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말씀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국회에 딱 그 본청에 들어간 계단, 빨간 카페트 있는 계단 보시면요.
다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서 꼭 야당에 도발하는 멘트를 한마디 하고 가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걸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행정부의 그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오면서 시작부터 도발 한마디를 하고 들어오니까 감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도 의도가 있지 않다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과 계속 도발을 해서 정쟁을 만들고 그래서 발목 잡기, 야당이 발목 잡기 해가지고 정부가 움직이지 못한다. 이 프레임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내년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쓴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언행을 한동훈 장관도 아주 주의해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한동훈 장관이 일종의 좀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민주당이 걸려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조선제일검에서 조선제일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어떤 야당에 대한 범죄 프레임, 방탄 프레임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 별명이 서초동에 있을 때부터 서초동 정치부장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을 잘 상대하고 언론이 뭘 원하는지, 언론한테 어떤 헤드라인을 줘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걸 너무 활용하다 보면은 본인이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어디 대권 출마설이냐, 아니 당대표 출마설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런 언행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절대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조선제일혀가 돼서 민주당을 자꾸 자극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동의하십니까? 레드카펫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서 저런 답변이 나왔다면 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의 프레임 한 말씀 해주시죠 하면 갑자기 이제 한 말씀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프레임이 걸린 게 맞는데 기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어저께 민영배 의원이 당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라는 것이고 그 표현이 법무부의 영역이 아닌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영배 의원도 뭘 표현했냐면 방탄국회 또는 불체포와 관련된 투표 여부 이것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어저께든 아니면 오늘 아침이든 라디오에서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물론 저도 이 답변을 매번 하지 않고 좀 공백의 어떤 여운으로 답변을 할 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저는 또다시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모든 시작이 이해찬 총리로부터 솔직히 시작됐다고 봅니다. 2003년, 4년 때 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총리가 버럭버럭 버럭 총리라고 그때 말이 들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어떠한 강요도 맞서는 그런 이 국회의원들의 맞서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국무위원도 또 국회의원도 앞으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관련해서 이제 윤리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한 것을 두고 이제 투표를 한다 그래요. 이게 통과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사실은 김남국 의원하고 같은 정당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괴롭고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이 안 된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법을 위반했어요. 다만 이게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지 않지만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국회 윤리특위에서 하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민의힘도 권영세 장관이 똑같은 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당이 권영세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물러나라고 하려면은 이런 문제가 기준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탐욕을 부리고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가 이번 기회에 근절되기 위해서는 엄정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종근 평론가님. 네.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윤리특위 이제 소위 열리기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아마 만약에 오늘 지금 그 윤리 소위에서도 지금 제명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남았잖아요.
바로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이냐 반대냐 뭐 이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은 아마 지금 기획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윤리특위 소위는 아침에 무슨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딱 결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발표만 남아 있거든요. 이 직전에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한 번 더 소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내가 임기를 이번에 몇 개월만 더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호소를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징계까지 제명의 어떤 징계에 효과가 있겠느냐. 몇 개월에 불과한데 여기에서 아마도 이제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또 이렇게 또 느껴지네요. 금보다 코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금배지보다 코인을 지키겠다. 뭐 이렇게도 읽혀져서 돌아선 20, 30대가 과연 이 불출마 선언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윤리특위 통과돼서 이제 표결 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결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나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 임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정표라든지 이걸 호소하기 위한 전략인 것 같은데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좀 봐달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이 더 많이 흔들리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엄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4급 이상이면 재산 공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거를 뭐 내부 정보를 떠나서 아예 주식을 잘 안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2주택 가전다든지 이런 것들도 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땅 투기는커녕 이제 2주택, 3주택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규범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 어떤 규범의 틀이 없다고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코인을 한 이런 부를 축적한 이런 행위는 정말 잘못된 행위고 국회의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입법자가 그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엄정하게 국회의원들도 그냥 정을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해가지고 제대로 기준을 세우는 게 정말 저는 꼭 필요하다고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뭐 동료에 대한 그런 동정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